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 로마. 하지만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이 제국은 왜 무너졌을까요?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부패, 경제적 위기, 외부 침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 로마 제국이 몰락한 8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며 세계 역사를 바꾼 이 거대한 사건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야만 부족의 침입. 서양 로마 제국의 몰락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론은 외부 세력과의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마는 오랫동안 게르만 부족과 충돌했지만 300년대에 이르러 고트족과 같은 야만족이 제국의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4세기 후반 로마는 게르만인의 반란을 간신히 막아냈지만 410년 결국 서고트족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함락시켰다. 그 후 몇십 년 동안 로마 제국은 계속된 침략 위협에 시달렸으며 455년에는 반달족이 다시 로마를 약탈했다. 결국 476년 게르만족 지도자 오도아케르는 반란을 일으켜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다시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서양 로마 제국의 몰락 시점으로 본다. 2. 경제적 문제와 노예 노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 로마가 외부의 공격을 받는 동안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지속적인 전쟁과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고가 바닥났고 과중한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빈부 격차가 커졌다. 부유층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골로 이주하여 독립적인 영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로마 경제는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예들에게 크게 의존했는데 전쟁을 통해 새로운 노예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세기 이후 영토 확장이 멈추면서 노예 공급이 줄어들었고 5세기에는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장악해 지중해 무역을 교란시키면서 로마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국 상업과 농업이 쇠퇴하면서 제국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갔다. 3. 동로마 제국의 부상. 서양 로마 제국의 운명은 3세기 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동서로 나누면서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동쪽은 비잔티움 훗날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쪽은 밀라노에서 통치되었다. 이 분할은 단기적으로는 제국의 통치를 더 쉽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서 로마는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했고 자원과 군사 지원 문제로 자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는 부유해진 반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는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또한 동로마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요새화하며 방어를 강화한 반면 로마와 이탈리아는 방어력이 약해 침략에 취약했다. 결국 서양 로마 제국은 5세기에 붕괴했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1400년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더 존속했다. 4. 영토 과확장과 군사비 과다 지출. 로마 제국은 전성기 때 대서양부터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 있었지만 이 광대한 영토가 오히려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너무 넓은 영토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뛰어난 도로망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통치와 대응이 어려웠다. 로마는 반란과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고 결국 2세기에 이르러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영국의 방어벽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을 세워 적의 침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방대한 군사 유지 비용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었고 기술 발전이 둔화되면서 로마의 사회 기반 시설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5. 정부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 자체도 다스리기 어려운 요소였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로마 황제의 자리는 항상 위험한 직책이었지만 특히 23세기 동안 황제가 된다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이 시기에 내전이 지속되었고 단 75년 동안 20명 이상의 황제가 즉위했으며 대부분 전 황제를 암살하고 권력을 차지했다. 황제의 친위대인 프라이토리아니 근위대는 황제를 마음대로 교체했으며 한때는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로마 원로원은 황제의 폭정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애국심이 약해졌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6. 훈족의 등장과 야만족의 대이동.
로마를 공격한 야만족들의 이동 배경에는 4세기 후반 훈족이 유럽을 침략한 것이 있었다. 유라시아에서 온 훈족이 유럽 북부를 약탈하면서 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로마는 마지못해 서고트족 일부를 다뉴브강 남쪽의 로마 영토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잔인하게 대우했다. 역사학자 아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에 따르면 로마 관리들은 굶주린 고트족에게 개고기를 주는 대신 아이들을 노예로 팔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탄압에 분노한 고트족은 반란을 일으켜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을 격파하고 동로마 황제 발렌스를 살해했다. 로마는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410년 서고트족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점령하며 다시 한번 제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서로마는 약화되었고 반달족과 색슨족 같은 게르만 부족들이 영국, 스페인, 북아프리카를 차지할 수 있었다. 7. 기독교의 확산과 전통적 가치의 상실. 로마의 쇠퇴는 기독교의 확산과도 맞물려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가 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합법화되었고 380년에는 국교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끝났지만 전통적인 로마 가치 체계가 약화되었다. 특히 다신교를 기반으로 황제를 신격화했던 로마의 전통이 무너졌고 국가 중심의 가치관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제국의 통치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의 영향이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보다 크지 않았다고 본다. 8. 로마 군단의 약화. 로마 군대는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지만 제국 말기에는 군단의 구성원이 변화하면서 점점 약화되었다.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해 외국인 용병들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게르만족 출신 병사들이 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가 로마의 등을 돌리고 서로마를 몰락으로 이끈 주요 침략자들이 되었다.